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기대되기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온화해지고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며 마치 잘 익은 가을 과일처럼 향기가 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얼굴에는 불만과 도끼만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차이를 두고 팔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상팔자라서 말년이 편안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타고난 팔자 때문에 말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진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른바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60이 넘어갈수록 반드시 삶이 귀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식에게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즐기는 능력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유연함입니다. 넷째, 입은 닫고 지갑과 귀를 여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채우는 루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자식들이 언제 찾아올까 대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주변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노인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나는 잘 지내니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10년 후 두 노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자는 자식들과 의절하다시피 되어 쓸쓸히 병석에 누웠지만 후자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며 주말마다 찾아와 지혜를 구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인 5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과 따로 산다는 물리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탯줄을 끊어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 살이 깎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헌신이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도 이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결국 서로를 쫌매는 족쇄가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네 집에 반찬을 해다 나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를 정리해주고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에 대해 한마디씩 조언을 던지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감시이자 침해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이 폭발했고 아들조차 어머니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가슴을 쳤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박 선생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식들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너희 가정의 주인은 너희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손을 내밀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본인이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지들이 잘 살고 있으니 연락이 없겠지라며 쿨하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자 자식들이 먼저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니 자연스럽게 그 곁에 머물고 싶어진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거쳐가는 손님이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야 하고 주인은 손님이 떠난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60대 이후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표로 삼지 않고 자식의 불행을 나의 형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등대처럼 제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낼 뿐입니다. 자식에게 나 좀 봐달라, 나 좀 챙겨달라고 구걸하는 순간 노년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이라는 드라마의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인 단막극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 걱정할 시간에 내 건강을 챙기고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걱정할 시간에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손에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쥐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즐기는 능력입니다. 나이 들배 가장 큰 공포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출가하고 배우자마자 먼저 떠나거나 소원해지면 거대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하수들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돕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밥을 사겠다고 하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시간을 때우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아 사람 말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의 시간이자 충전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고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력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즐겁고 충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뛰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고독의 시간을 자신을 가꾸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적적해서 어쩌냐며 걱정했지만 할머님은 오히려 생기 넘치는 얼굴로 말합니다. 이제야 내 세상이 온 것 같아.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베란다 정원의 핀 꽃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빌려보고 저녁에는 간단하지만 정갈하게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립니다.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만나는 황홀한 정원입니다. 반면 최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아침부터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을 붙잡고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눈치가 보이면 화를 내고 서운해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타인의 관심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슬픈 운명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고독을 친구로 삼지 못하면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고독과 친해지면 노년은 축복이 됩니다. 타인에게 맞춰주느라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고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처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가장 편안한 속도로 음미하는 미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감촉과 나뭇잎의 흔들림을 온전히 느끼는 명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모를 편안함과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설레시나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은 채 오로지 나 자신과 대면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곧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유연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굳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년에 내가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거에 잘나갔던 기억,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과거의 대단한 나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고집센 노인일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늘 비교하고 현재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비서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밥을 차려야 하다니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라며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남은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은 과거의 문을 단호하게 닫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보지 않고 앞에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내려갑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정 선생님은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말을 하거나 하대할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임원이 아니다. 나는 오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택배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도 그를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권위를 내려놓음으로써 현재의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연함은 노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못해 쩔쩔매면서 기계가 뭐 이따위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참 신기하네. 젊은이 나 좀 가르쳐 주게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피부가 주름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영혼이 주름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죽은 것은 딱딱하고 뻣뻣하다. 강한 태풍이 불면 거대하고 딱딱한 참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몸을 눕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아집, 내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는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 대신 요즘은 이렇구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시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꼰대 취급을 받지만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과거의 그림자에 덮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선물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것, 그것이 상팔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입은 닫고 지갑과 귀를 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본 격언이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소외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끼어들고 훈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어르신의 장황한 이야기는 지루함을 넘어 고문이 되기도 합니다. 상팔자가 되는 어르신들은 경청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임에 나가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정말 대단하네라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동네 청년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든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되물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말없이 밥값을 계산해주고 슬그머니 사라지십니다. 청년들은 그 할아버지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반면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자르고 본인의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레퍼토리는 끝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가면 기가 다 빨려서 오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들으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잦아집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내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고 귀를 열면 신비감이 생기고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갑을 여는 것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움켜쥐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색한 노인은 추해 보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밥 한 끼라도 기분 좋게 사는 여유가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베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덕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따뜻한 눈빛이든 어려울 때 돕는 손길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대화할 때 3초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3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에 여러분의 품격이 깃들 것입니다.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역사이고 지혜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화한 미소와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향기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채우는 루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다. 좋은 대학, 번듯한 직장,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외부적인 타이틀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발가벗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비로소 날개를 펴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골프를 치거나 남들 다 가는 여행지에서 인증샷을 찍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내 멋대로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루틴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를 두는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웁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뒷산을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살을 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숲의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다녀와서는 서예를 씁니다. 글씨가 명필은 아니지만 먹을 갈 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온함이 좋아서 매일 합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합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명예로운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하루는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진 나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내 삶의 심사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지금 붓을 드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문화센터에 등록하십시오. 꽃을 가꾸고 싶었다면 베란다에 화분을 들이십시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100세 시대의 60세는 이제 막 오후 2시가 지난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인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즐기기 위해 운동을 하십시오. 남들에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나옵니다.
그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바로 말년의 복을 불러오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반드시 상팔자가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으로 즐기는 것.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넷째, 말은 줄이고 경청하며 베푸는 태도를 갖는 것. 다섯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한 루틴을 만드는 것.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과 채움의 조화일 것입니다. 자식, 과거, 욕심, 자존심. 이런 무거운 짐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채우십시오. 인생의 전반전이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전이었다면 후반전은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산책과도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상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의미 있게 걷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앙상한 가을나무가 아니라 화려하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조차 누군가에게는 책갈피가 되듯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뒷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매일매일 축복 같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